통상 우리 대통령 취임식 때 부총리급 보내던 중국이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왕치산 부주석 보내면서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네, 하지만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운 한국의 새 정부가 구체적인 현안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 나온 게 있습니까? 중국 정부나 관영 매체 공식 반응은 아직 없고요. 아마 오후로 예정된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변인이 논평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중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요. 단변 성향의 매체인 이 환구시보가 윤 대통령의 취임과 관련해서 사설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구시보는 미국의 압박이 커져서 한국의 전략적 공간이 좁아지고는 있지만 자주와 독립 노선을 견지하면 돌파구를 찾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주요 이익을 포함한 민감한 사안에서는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경계감도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을 좀 잘 잡아달라 이런 주문으로 드립니다. 네, 참 복잡한 속내가 엿보이는데요. 그 전에 한국 새 정부하고 협력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중국 정부가 내놨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3월에 축전을 보냈죠. 당시 수교 당시의 초심을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을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 이렇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중국이 과거보다 격을 높여서 왕치산 부주석을 취임식에 파견한 걸 보면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왕치산 부주석은 주로 부패 척결을 담당했고요. 지난 2017년에 69살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깨고 국가 부주석으로 발탁된 이 시주석의 측근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부총리급을 주로 외국 대통령 취임식에 보내왔는데 특히 한국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이미 지낸 국가 부주석을 파견한 건 이례적이고 처음입니다. 네, 하지만 한중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이 한미 동맹의 복원 그리고 강화를 강조해 왔죠. 따라서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으로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의 새 정부가 쿼드에 점진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또 공약에서처럼 사드 추가 배치를 실행에 옮긴다면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라든지 김치와 한국에 대한 과도한 주장으로 현재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은데 협력을 증진하려면 이 부분도 좀 풀어야 합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앞서 인수위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에는 정책협의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결국 보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중국 입국에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왕치산 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고요. 또 얼마 전에 류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도 한국을 방문했던 걸 보면 아마 조율 과정에서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좋은 쪽으로 갈지 아니면 좀 악화될지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강 특파원? 글쎄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가 중국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곳 한반도 전문가들을 제가 몇 분 만나봤는데요. 한중 관계가 이미 30년이나 축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화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우려를 전제로 한 기대 섞인 희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중국이 최대의 교역국이고 또 우리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현재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소수 사태에서 보듯이 원자재 의존도도 높고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양국 모두가 이익을 많이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에 그나마 영향력이 가장 있는 중국의 협력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에 시진핑 주석과 25일, 3월 20일에 첫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나가자 이렇게 시진핑 주석에게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서울을 방문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미리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고 또 상호 관심사도 교환을 했는데 이 주중 대사 출신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이 한중 관계에서의 역할도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또 이 통화에서요, 시진핑 주석과 직접 취임 후 이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을 해 나가기로 한 만큼 한중 정상회담의 개최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방송입니다.